자, 가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 오픈특강 지방교행, 올해 2022년도 면접 대비 오픈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T 윤 강사라고 합니다. 본명이 부끄러워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돼서, 저도 가끔 낯설기는 합니다. 자, 일단 원래 뭐 매년 늘 드리는 오픈특강이긴 합니다만, 일단 올해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 물었는지, 어떤 거 나왔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은지, 또 한간에 돌아다니는 좀 쓸데없는 공포주장용에 대한 약간의 팩트 체크와 뭐 등등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자랑이나 이런 건 최소한으로 하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교양 강의 안 들어도 되더라, 그냥 교재만 보면 된다, 기출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말들을 시중에서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서 뭐 땡땡 교행은 미음 많이 준다더라 카드라는 얘기 많이 또 들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일단 팩트 정리 일단 하고요.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교육은 약간 봉사정신으로 좀 하는 강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늘 그냥 쿨하게 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번에 국가직 구급 이번에 봤을 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던데, 힐링을 해준다고 해서, 예, 수험생분들은 힐링해 준다 그러고, 다른 데서는 이제 면접 대충 준비하라고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전투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수받아야지, 공채 생활을 끝내야 되겠어, 비장하게, 스터디 3개 목 돌리고, 그러면 아마 보통으로 수렴할 겁니다. 여기 멘탈 게임 같은 거라서 좀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준비하는 게 대충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공부가 물론 이제 지겨운 공부도 있습니다만, 아는 또 재미가 있는 공부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수험 생활이 다 힘들게 외우시는 거 뭔지 모르지만 일단 외우고 보자 이런 것도 물론 일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뭔가 열심히 공부해 보신 게 평생 아마 처음이실 테고요. 물론 고등학교 때 미리 할 걸, 내가 왜 이 고생인가, 뭐 이런 생각을 물론 했겠습니다만,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법입니다. 예? 그죠? 면접도 즐겁게 준비하시고 좀 보람 있게 준비하시는 게, 예, 전투적으로 비장하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봉사와 헌신, 나는 막 봉사의 화신, 청렴의 아이콘,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 촌스러운 그 쌍팔년도 얘기들입니다. 물론 요즘 시절이 쌍팔년도로 돌아가는 시절이긴 합니다만, 면접은 좀 안정감 있게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쓸데없는 불안 조장 같은 거 안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시작할 김에 제가 첫 머리를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여러분 교양 삼아 정보가 됨직한 인생의 지혜가 됨직한 말씀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 후문법,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박멸에 앞장서셨던 모 분께서 계세요. 그 종교학자분이 계신데, 물론 이제 사이비 종교분에게 테러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분이 하셨던 명언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첫째,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오케이.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사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탄이 나를 늘 핍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도들이야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하리니, 이런 거죠. 제가 노량진에 선거 때 되게 안타까웠던 풍경이, 제가 아침에 일찍 노량진에 오면서 지하철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지하철 노량진을 딱 개찰구를 나오는데, 어떤 7순 정도 되시는 할아버님 한 분과 한 6순 정도 되시는 할머님 한 분이 나란히 쓰셔서, 허모 씨, 앞에 뒤로 앞뒤로 패널을 이렇게 거셔가지고 붙으신 다음에 아침에 가니까 보고, 그죠? 뭐 이렇게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어색하시게. 그러고 갔어요. 제가 10시 조금 안 돼서, 다시 귀가를 하는 길에 봤는데 똑같이 계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믿음은 신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물론 이제 그분들도, 뭐 스카이 궁전에다가 뭐 전 재산을 기부 환납하시고, 평생 동안 헌신과 봉사로 생을 마감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 허모 씨가 예컨대 신천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다 모르시잖아요. 이제 선거 비즈니스의 그 혁혁한 그 마켓을 뚫어내신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당연하게. 그분들을 선지자라고 믿을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글쎄요.
노량진 학원가도 이런 거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필기 강사들 많이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면접 강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글쎄요, 뭐 이런 게 사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죠? 나는 면접의 신이고 나머지들은 다 사이비들이고, 그죠? 사이비들이 나를 모함하며 하지만 나만 믿고 다 우수받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예, 이런 게 사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괜한 정보에 낚이지 마시라고, 특히 교양이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데 상관없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 거야 뭐 좋은 일이기는 한데, 허모 씨도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하지만 뭐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뭐 좋은 일인데 그거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 대한민국 엄정한 법이 그런 걸 놔두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개탄스럽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뭐 늘 제 오픈특강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맨 처음에 제가 까고 시작합니다. 지난해 3,089명 모집 정원이었더라고요. 예, 제 수강생 숫자와 교재 판매 숫자입니다. 지방교양은 워낙 알려진 정보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뭔가 더 뭐 할 게 되게 간단하고 단촐한 면접입니다. 공무원 면접 중에서 가장. 따라서 별로 이렇게 걱정하실 게 없는 거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의의 니드가 그렇게 많은 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제 그 국가직은 제가 한 60에서 65% 정도를 커버를 합니다. 전체 응시생 중에. 뭐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지난해는 제 작년보다는 약간 한 10% 정도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데이터가 제가 유일하게 준. 예, 그만큼 뭐 제 강의가 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뭐 점점점 이제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정보만 구하시면 되지 않나 정도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예, 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후기입니다. 예, 543개가 있더라고요. 작년 것만 해도 171개 정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늘 보시게 되니까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물론 좋은 후기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후기들도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헤맸는지, 얼마나 긴장해서 버벅거렸는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후기를 보시면서도 되게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뭐 이런 느낌. 또 한간에는 이렇게 해도 붙는단 말이야.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당연하게.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기준,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처럼 마음을 안도하게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이 후기를 보여드리는 건 보고 베껴라. 딴 데서 그럽니다. 보고 베끼라고. 베껴가지고 미흡받았다고. 베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개라도 있는지. 글은 외워서 베낄 수 있는데 말은 베끼는 게 불가능하죠. 뭐 당연하게도. 좋은 레퍼런스가 길잡이가 있다는 것, 기준점이 있다는 것, 이 정도 하면 내가 또 중간은 가는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기준점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인 정보야 구글링해도 다 나오는 정보잖아요. 예, 나오는 정보들 가지고 뭐 후기 봤다고 특별한 게 더 아는 건 없겠습니다만 전체 질문의 맥락, 분위기, 특히 개개인의 느끼는 소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떤 거 준비를 했던 게 도움이 됐고 어떤 건 준비하는 게 좀 불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초장에 어떠한 괜한 불안들을 가져서 뭐 이렇게 했다 뭐 등등등의 소감들을 다 남겨주신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지금 말씀드린 숟가락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헤매지 않게, 엄한들 가지 않게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하는 것 정도의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 역할이 제 역할이고요. 인과관계, 상관관계, 선관계는 다른 말이죠. 그죠? PTN 강의를 들어서 붙었다는 이제 인과관계죠. 그다음에 PTN 관계 듣기는 들었는데 붙긴 붙은 건데 선후관계, 단순하게 앞과 뒤의 관계 요게 있는 것이고요. 실제 관계는 이제 느슨한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아요. 들었는데 조금 도움은 됐다. 좀 쓸데없는 건 안 하게 됐다. 마음이 힐링됐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예, 그 정도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를 믿고 천국 갔다. 영생을 누렸다. 이게 허모 씨가 주장하시는 바이시죠? 내 강의 듣고 우수받았다. 이런 거는 뭐 강사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면접 강사들 중에 가장 많은 혹시 미흡이 있다면입니다. 가정해 누굴까요? 가장 많은 미흡을 배출한 강사는 네, 접니다. 이유는 그렇죠. 가장 많이 들으니까. 또 반대로 제 수강생 중에 가장 많이 우수를 받은 우수를 받은 수강생이 가장 많은 면접 강사는 또 누구일까요? 네, 접니다. 여러분 뭐 꼭 이과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통계적 마인드는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팩트를 가지고 맞아. 모든 사실이 진실은 아니에요. 모든 진실은 사실이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낚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뭐 수험 기간 중에 많이들 낚여 보셨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 느낌은 제 뭐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전투적으로 뭐 와, 공직가치 와신 뭐 이런 마인드로 그죠? 예, 연기력이 좋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죠? 면접 강사 말 몇 마디 듣고 아 나는 공직가치 화신이 돼야지 이렇게 깨달은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세뇌를 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교육행정직이시기 때문에 교육행정직 뭐 하는지는 아니? 좀 알아보고는 왔냐? 어? 뭐 이런 느낌? 예. 공무원이니까 뭐 공무원이 좀 인간기업과 좀 뭐가 좀 다른지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알고 계시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있겠으나 그래서 기본적인 모두 이것도 시험입니다. 시험. 그죠? 예. 시험이잖아요. 제 3차 시험 1, 2차 병합으로 필기 보셨고요. 3차 시험이에요. 3차 관상이 아니고요. 그죠? 3차 친목도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그냥 선생님 저 뭐 오늘도 아까 조금 전에 오셨던 거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역을 남자분인데 병역을 안 했는데 이러면 떨어지나요? 아니 뭐 아무 상관 없어요. 하거나 말거나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좀 나이가 좀 회사 다니다가 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시험이라고요. 정해진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가져서 평가를 해서 물론 이제 상대적인 평가죠. 절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평가들이 가면 물론 이제 조마다 많은 데는 30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한 조에. 예. 기다리다가 죽어요. 예, 작은 데는 한 7, 8명. 예. 적은 데가 면접이 17, 8명 받은 한 3명 정도까지는 제정신일 텐데 4명, 5명 넘어가면요.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심지어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거의 똑같은 답변을 듣는데 무슨 구분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팩트를 아시면 되는 거지. 괜히 엄한 거 무슨 관상 본다. 약간 무슨 예? 이해하셨죠? 물론 결혼할 분 예, 집에 상견례에 가셔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면서 허락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양심 고백하러 가는 데도 아니고요. 필요한 질문에 필요한 답만 따박따박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받아드실 질문에 거의 한 80% 정도는 이미 알고 들어가시는 시험입니다. 심지어 질문이 많이도 하지 않아요. 5, 6, 7개예요. 끝. 심지어 거의 꼬리 질문도 하지 않아요. 됐죠? 공무원 면접 중에 가장 단촐한 면접입니다. 그죠? 해커스가 싫어하겠죠. 이렇게 강의를 하면 도대체 누가 들으라 말이야. 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능력적인 것과 태도적인 것을 면접 때 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쩌면 능력적인 것, 정보적인 것, 뭐 아냐 모르느냐 이런 거는 한 절반 이하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태도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태도적인 것 얘기하면 뭐 4가지가 없냐 5가지가 없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서 면접원에 뺨을 때리시거나 욕을 하진 당연히 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정감. 뭐 성실하게 하겠네. 끄덕끄덕. 뭐 약간 요런 느낌 이해하셨죠? 요런 느낌을 주시면 될 일입니다. 뭐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도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좀 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 90% 정도 조금 거짓말 붙일게요. 예, 80%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예, 90%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시에 따라 예, 또 기반 교육청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준비한 범위 내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다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면접 중에서 국가직 5, 7, 9급 예컨대 뭐 지방직 일부 다른 지방직 뭐 서울시 등등등 다 털어서 모든 공무원 면접을 땅땅 털어서 가장 최저의 변별력이다. 그지? 굳이 변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진다. 이거는 제 증언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기를 보시면 다들 많이들 증언해 놓으셨어요. 아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 예. 이 정도 느낌을 하시고 기본만 갖추면 된다. 결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안정감 있게 면접 보실 때 좀 조곤조곤 하고, 내가 그래도 해당 뭐 교육행정직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좁게는 교육행정직으로서, 또 좁게는 땡땡 교육청의 기본적인 것 정도는 좀 알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정도의 약간의 성의 정도 보여준다 정도의 기준만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니까 아마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는 요게 문제죠. 요게, 그죠? 야, 선생님 면접 경험이 없어요, 처음인데요, 너무 불안해요, 좀 걱정 좀 해야죠, 그죠? 좀 긴장도 좀 하고 좀 어버버버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태연하게, 그죠? 뭐좀 긴장하고 그러는 건 기본값이고, 조금만 좀 안정적이게 내가 할 말들만 적어도 또 의사표현 정도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약간의 멘탈 정도 가지시면 된다 정도로 먼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정확한 정보와 방향을 드리고, 무엇보다 심기경호, 예, 여러분들, 예, 이거 하고, 다음에 쓸데없는 거 좀 안 하시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랑인데요. 넘어갈게요. 자, 바로 이제 그 지방교행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좀 팩트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두 번에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교행 면접 팩트인데요. 지역별 배출 기출 경향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픈 자료로 아마 링크로도 드리고, 아마 유튜브에서도 아마 링크를 드렸을 겁니다. 제 교재 1장에 있는 내용 중에 각 지방교육청별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일단 드렸고요. 지난해 기출 문제들을 따로 다 정리를 해서 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은 자기가 지원한 교육청 것만 관심을, 물론 당연히 진행 과정은 자기 교육청 것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질문은 전국을 통합해서 그냥 하나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맞고 옳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꼭 그런 구분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교재 다 있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뭐 안 들으시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요 자료 보시고, 예, 작년 기출 뭐 작년 기출이 또 나온다 이런 건 아닌데요. 워딩은 다르고 내용 질문의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물어보는 본질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90%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물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이렇게 뭐 책 읽으라는 거 몇 개 있고 거기 지문을 따가지고 뭔가 묻는 방식이 좀 있겠고요. 뭐 약간의 진행이 좀 다른 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구만 좀 중불나게, 그 교육감님이 또 이번에 그대로 되셨더라고요. 심지어. 예, 뭐 그렇게 하는 특이한 거는 있지만 형식만 그렇지 질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괜히 이렇게 낚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 대구 같은 것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건 똑같다고요, 사실은. 교육에 다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그 오픈 자료를 먼저 좀 차근히 좀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 자료에 보시면, 예, 각계 교육청별로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뭐 지역별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게 뭐 절차, 방식, 내용, 뭐 특이사항 등등등 다 정리해 놨고요. 다음에 다음에 문제들도 가장 깔끔하게 복원을 해가지고, 예, 쓸데없이 뭐 한 거죠. 약간 모양이 이게 질문의 뭐 워딩이나 모양새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야지만, 말씀드렸지만 본질로 보시면 뭘 물어보고 뭘 답해야 되는지 본질로 보면 다른 지역과 상관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읽어보시는 걸 전제로 하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단촐하고 평이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지방교육 면접은 못 보기도 어렵고 준비를 한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네는 왜 이렇게 하나도 준비도 안 해왔나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라면, 못 보기도 어렵고 잘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잘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1개는 약간 만점 방지용 지역적인 약간 정책 사업 같은 걸 묻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보죠? 만점 방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는, 거기까지 다 맞추면 무술을 주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의 특징들이 있는 데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기분만 되면 되는 정도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 커터라인 분들이 여러 가지 좀 마음고생이 특히 많으세요. 뭐 이렇게 경기 같은 경우, 특히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 인원도 많으시고 커터라인 분들도 많으신데, 뭔가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만점 방지 그런 거, 야,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보냐? 이런 경우 간혹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허무한 거죠, 이게. 뭔가 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장에 뭐 가보고 막 체험도 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야,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질문 다섯 개 똑같은 게 많아서 똑같이 주고 끝내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선생님 마지막 할 말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니, 현방사에 들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나가시라고. 이 정도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 쪽은 뭐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교직들 분들 선생님 되시는 분들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하잖아요. 교육 뭐 실수 같은 걸 하실 텐데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하도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 기계적 형평성, 딱딱 뭐 이런 거 되게 심해요. 많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진 질문만 하고 정해진 것만 먹고 끝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런 문화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쌍팔년도식 면접입니다. 이게. 딴 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도. 근데 여기는만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어떠냐 그러면 이것도 일부 학원가에서 약간의 뭔가 이 겁주는 용도로 많이 쓰는 것 중인데 하는데요. 예컨대 상당수 면접은 해당되는 지역의 다른 데 교육청에서 면접위원을 빌려와요. 서로 품앗이를 해요. 바꿔가지고. 이거 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약간 노이로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데 와서 엄정하게 면접을 보면 같은 말이죠. 말씀드렸죠. 사실을 그죠? 되게 왜곡해서 이상한 걸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면접을 엄정하게 두고 예전에 그래서 미입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죠? 3,000명이 넘게 옵니다. 면접을 한 해 교육만. 3,000 면접에 한두 명. 뭐 게시판이나 어떤 데다 글을 좀 올린 분들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를 이따만하게 시키는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침소봉대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아니,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알아요. 취재력이 좋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반대되는 케이스도 많이 알아요. 아까 말했죠. 자네는 왜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나? 지적받은 뭐 이런 사례까지 알아요. 붙은 사례까지. 그러니까 그런데 낚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땡땡 교육청은 우수를 많이 준다 혹은 미흡을 많이 준다는 건 검증된 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국가직이나 이건 다 팩트를 다 말씀을 드리는데 교행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일부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재면접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그것도 재작년이고 작년 지지난해는 없었어요. 심지어. 재면접을 보는 건 여러분 또 공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변별을 더 줄여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을 보면 당사자는 짜증나긴 하죠. 두 번은 면접을 봐야 되니.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안 봤을 때보단 당연히 성적 요인이 아닌 그 외의 변수들이 더 준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치기로는 뭐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지만 적어도 근데 경기교육청이 간혹 쓰는데요. 간혹. 예. 그런 경우에도 재면접 본 분들 중에 뭐 러프하게 한 절반 정도는 예, 문제없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절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게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일반화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론. 그래서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이해했죠? 이번 주에도 오늘도 누군가 로또를 맞을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닐 뿐이죠. 로또를 만든다는 건 팩트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인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부분적 사실과 전체적 진실이 되게 다를 수 있고 교행은 그런 거가 되게 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출에 맞춰서 안정감 있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어마한 거죠.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시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거 하나만 좀 먼저 좀 미리 교양 삼아 제 강의 들으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자, 지방교육청의 일반 행정직, 물론 이제 지방교육청의 일반 행정직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건축, 뭐 조리, 뭐 보건, 뭐 여러 가지 기타 직렬들도 계십니다. 예, 근데 일반 행정직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지방교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제가 학원가에서 그렇게 붙이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지방교육청 구급 면접이죠. 예, 그 안에 일반 행정직이 거의 9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일행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자, 지방교육청 역할은 뭘까요? 당연하게도 유치원부터 물론 이제 공립이긴 합니다만 초, 중, 고, 대학은 아닙니다. 예. 고까지 관리 감독 및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그죠? 관리 감독이라는 말과 지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죠?
뭘 돈을 주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테니까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안 준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의 기본이에요. 됐죠? 무슨 말인지? 지원의 핵심은 뭐겠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돈입니다. 당연하게. 뭐 기본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즉 돈을 지원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들에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지방교육청 일반 행정직은 뭐 할까요? 당연히 지방교육청 관리 감독 지원 업무를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오케이. 근데 일선 교육기관에 여러분들의 뭐 모르겠습니다. 비율상은 지역마다 좀 되게 다르던데 거의 아마 반, 뭐 예컨대 3분의 2 정도는 일선 유치원 초, 중, 고로 나갑니다. 소위 파견을. 왜 나갈까요? 여러분들 이제 미션에 관련된 기본적인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파견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예컨대 뭐 초중고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사권자는 모든 학교의 인사권자는 교장입니다. 그죠? 모든 선생님의 인사권자는 일차는 교감이에요. 예컨대 학교 안에서 대통령이 교장이라면 총리가 교감이죠.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그죠? 지휘 감독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를 비롯해서 예, 국가의 수반으로서 역할들을 같이 하게 되죠. 뭐 그 정도는 잘 상식적으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감의 지시를 받기는 하나 여러분들의 근무평가나 인사고과 이동 배치는 누구 소관이다? 교장 소관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지방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일종의 파견이라고 적었지만 뭐겠어요? 학교에 꽂아놓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왜? 학교에 돈 주잖아요. 적지 않은 돈을, 무지막지한 돈을 줍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쓰라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내려보내서 뭘 할까요? 돈 똑바로 쓰는지 감시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는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핵심은 됐죠?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지행하는 공무직을 따로 뽑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가 큰 경우에는 따로 그냥 계약직으로 뽑는 거죠. 그냥 행정사무 보시는 분들 행정실에서 됐죠?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뽑은 직원일 뿐이에요. 그 직원과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는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는 일은 비슷하니. 자, 여기 핵심 차이는 뭐다? 에듀파인입니다. 에듀케이션 파이낸스라는 조합인 걸로 보여요. 이번에 그 사립유치원 파동 났을 때 많이 들어갔죠. 사립유치원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에듀파인을 입력하는 거. 하도 예, 유치원 받아갖고 명품백 샀다, 그죠? 뭐 화려한 란제리를 샀다, 애들 밥은 줄였다, 이런 거 많이 뉴스가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뒤집어졌죠. 예, 그 관광 기득권이 뭐 저항이 좀 물론 있었습니다만 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된 게 뭐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유치원 단위에서 예산 항목에 에듀파인이 먼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될 텐데 어떤 항목이 어떤 금액을 썼는지 입력하는 예, 국가 교육 단위의 교육청을 총괄되어져 있는 예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해했죠? 입력을 누군가 해야 그에 맞춰서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입력권자가 누굴까요? 일선학교에서 여러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미션이에요. 일선학교에서. 물론 교육청에 가시면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죠? 관리 감독도 합니다만 이 지원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만 하지는 않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방과후비 걷고 이런 것까지 같이 껴서 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입력은 다 똑같이 해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것도 예, 수업 뭐 비용으로 넣어달라고 이상한 거 갖고 오면 빠꾸 매기는 게 여러분인 겁니다.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또 덤으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사대보험료 이런 거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진짜 무슨 서무냐?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아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에다가 꽂아주는 겁니다. 적정에 있으면 나중에 본부를 올려요. 본청으로. 그죠? 신규들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좀 돌려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개념이.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 미션을 기대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역량과 능력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에듀파이는 그냥 단순히 좀 되게 복잡한 프로그램인데 회계라는 게 원래 복잡해요. 복잡하기 다단합니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보시면 경기교육청 길라자 어서와 교행은 처음이지 뭐 이런 책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서와 교행은 처음이지. 경기교육청에서 하도 복잡하고 애들이 좀 하다가 하도 그만두니 선배들이 야매로 한 5, 6년 전에 만든 게 있어. 대를 이어서 한글로. 그거를 받아다가 아예 책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어서와 교행은 처음이지 라는 겁니다. 그 책이 있고요. 그 보시면 입력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것만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핵심 코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어떤 걸 기대할까요? 많은 자질과 능력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기획력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산 학교 가면 칼퇴해요. 네, 맞아요. 칼퇴해요. 교정 눈치, 선생님 눈치 볼 거 없어요. 내일 끝나면 가면 돼요. 그렇지만 초과 근무 수당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죠. 세상은 길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편하면 나중에도 편할까요?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꼭 뭐 좋다 나쁘다 말할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뭐 사람의 가치관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교행이 왜 다른 측면과 다른 부분인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교행의 면접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고 마는가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뭐 철학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그런 느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됐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경쟁을 뚫고 올라올 머리가 있는 분이면 고스펙이에요. 일단은 이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이해하셨습니까? 고퀄이라고요. 네? 따라서 면접을 갖고 분별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기도 하다고 봐요. 뭐 제가 물론 이제 관례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내려왔던 거를 이제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단순한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업무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업무적인 것들을 물론 이것만 아니죠. 학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죠. 학생들 지원, 특히 공무직분들, 그죠? 예컨대 조리원분들이시거나 맨날 나오잖아요. 교행에 나는 180만 원, 우리 조리원분들이 25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추석 때 명절 보내서 50만 원 전 나왔는데 거기는 한 달치 월급 나왔더라고요. 더러운 세상. 그때 하지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고 그분들은 잘리면 그만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에 보면 참 이상한 말들 많아요. 보면 여기까지 됐죠? 개념이 자 그런 스탠스를 기대를 딱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뭔가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소양, 그죠? 관심 좀 알려고 했는지 뭐 하는지 좀 아는지 예? 그래서 맨날 흔하게 묻는 질문이 교사랑 공무제랑 갈등이 생기면 어떡할래? 갈등은 원래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해하셨죠? 물론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뭐로 볼까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사대보험 처리를 안 해줘? 행정실 똑바로 안 하네? 애들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시는 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이해하셨죠? 아니 왜 이렇게 결제를 해서 늦게 와 식재료가 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이 교행들 일 안 하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여기서 행정실 뭐 하는 거냐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행정실 일 잘해서 학교가 좋아져서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그런 일 들을 일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림자 같이 있는 조직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안 해주셔서 제가 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좀 볼게요. 자, 일단 각 지역별로 보시면 면접 별선 보통 이 정도 뽑고요. 면접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물론 제주도나 이렇게 세종 같은 인원이 좀 적은 데는 시간에 따라서 15분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n분의 1 해가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n분의 1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긴 하지만 n가 남으면 그냥 10분이에요. 10분 내로 되게 할도 있고요. 질문 한 5개, 6개 정도 줍니다. 되게 평정 과목이 5개가 있거든요. 뭐 공무원 1번, 공무원의 정신자세,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게 공무원 평정표라는 게 있는데 그 5항목에 맞춰서 5개 내는 게 한 3분의 1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요. 진짜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질문 구성도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기계적인 질답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거의 다 안 시킵니다. 심지어 마지막 포부 안 말합니다. 말했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고 형평성 때문에 높 이 정도의 분위기도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이제 지원 동기나 하고 싶은 업무를 묻는 데도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대개 일반적 제가 대개라면 3분의 1, 3분의 2는 넘는다는 정도의 뜻입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 세종이나 제주 같은 데는 되게 자유롭게 일반 지방직처럼 물어요. 예, 일반 지방직처럼 그런 묻는 데가 두어 세 군데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예외로 하고요. 여기 나오시면 제주, 세종, 강원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일반 지방직 묻듯이 조금 자유롭게 묻는 것. 물론 질문의 큰 틀은 정해져 있기는 한데 진행을 뭐 자기소개도 좀 시키고 자소서 쓰는 것들도 일부 물어보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그건 각 지방교육청별로 제가 기출을 교재에 보시면 최근 5년치가 역으로 있습니다. 5년치 거를 훑으시면 사이즈가 나와요. 아, 좀 이건 좀 알아야겠구나. 교행처럼 바뀌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단 서울교행만 스타일을 바꿔요. 스타일을 매년 뭔가 진행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 내용이 아니고요. 방식을 조금씩 바꿔 약간씩 일부러 그런다고 봐요. 일부러 그런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돌리는 것도 되게 정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제는 매년 다른다 싶었더니 작년부터는 달라봐야 거기서 거기겠구나. 이제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약간의 진행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질문의 내용과 준비할 총량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다음에 지방직별로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사전 구상 시간이라는 걸 따로 줘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5분에서 10분 동안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메모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심지어 코로나 때 면접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질문도. 본인이 보고 답변하고 알아보고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고 3번 5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닥 네, 수고하셨어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면접은 가만히 계시는 거죠. 뭐 심지어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사전 구상 시간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도 처음 보죠. 앉아가지고 5분 10분 동안 앉아서 그냥 문제를 보여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리. 얼마나 여러분을 변별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럴까요? 이해하셨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변을 못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들어와 라고 미리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질문이 또 잘 안 들릴까 봐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지를 책상 위에다가 안 들어만 좀 붙여놔요. 보면서 하라고. 심지어. 물론 말도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배려해준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면접인원이 한 조당, 그러니까 조는 같은 면접인원이 쭉 메들리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짧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스탑으로 합니다. 어떤 데는 중간에 점심도 안 먹이고 그냥 대기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기다렸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좀 폭력적인데 중간에 오전, 오후반 나눠서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예, 그 정도로 좀 진행해도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데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직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통으로 묶어놓고 한 번에 집합시켜놓고 그냥 돌리는 거죠. 공장 돌리듯이. 그래서 많은 경우는 제가 30명까지 봤습니다. 한 조에. 면접은 죽습니다. 이제 30명 면접 보면. 한 조에. 적은 게 한 10대 명. 뭐 엔간하면 20명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도 기다리는 시간인데 면접위원들이 그죠? 제정신일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사실 모의 면접하면 되게 단련이 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국가직 때는 새벽 1시 반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줌으로. 나중에 되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참고로 제가 국가직 하면서 한 7kg 정도 빠졌는데요. 네, 좋아요. 배도 들어가고 혁대도 한 2개 정도 땡겨서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뭐에서 빠지느냐? 모의 면접하면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듣는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냥 듣고 그냥 졸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즉 무슨 말이냐? 면접인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말 중간에 이렇게 잠깐 말 실수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들 면접을 변별을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아니에요. 애시당초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하고, 그죠?
굳이 변별을 하려고 하지 않는 면접에 좀 가깝고 기본 소양과 안정감만 가져주시면 된다는 말에 근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지역 거보다는 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세한 건 수강 강의 때 지역별로 되게 뭐 다른 것들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질문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보신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요 정도 사이즈로 되게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질문의 구성도 이렇게 딱딱딱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워딩이 조금씩 다르지만 첫 번째 기본적인 공직 윤리에 관련된 거, 만만하게 공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정책입니다. 예컨대 제일 만만한 게 뭐 땡땡 교육청의 5대 시책 알아요? 외워서요. 그러면 그 중에 뭐 가장 마음에 드는 시책과 관련된 사업 얘기해봐라. 뭐 이런 게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좀 만만하고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뭐 혁신학교 물어보거나 대표적인 많이 물어볼 만한 혁신학교. 사실 지방교육청은 여러분들이 뭐 자기 지역청밖에 모르시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방교육청보다 차별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혁신학교 이름만 다르죠. 내용도 똑같아요. 이 각 지방별로 이름만 다르게 하고 네이밍만 붙였을 뿐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자체라는 게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교재야, 똑같은 교육 과정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배우는데 무슨 교육 자체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업무 계획도 다르고 뭐가 다 달라 보이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따라서 좀 뭐 우리가 좀 지방교육청의 무슨 정책이나 사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뭐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다고. 혁신학교 물어보면 혁신학교 없는 돈은 없어요. 다 똑같다고요. 저쪽에 무슨 스마트 뭐 그린 뉴딜 학교 똑같이 다 있어요. 왜? 그럼 국가 사업이거든요. 자기네 것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없나 봐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정 지역에서만 하고 딴 지역에서 안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따라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지방교육청보다 다르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이름만 다를 뿐. 네이밍만 좀 다를 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공익감들이 많이 바뀌셨죠. 적지 않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알아는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적 느낌이? 근데 공약사항이라는 건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새로운 뭔가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죠? 한 좀이라고 그냥 한 10%쯤? 그냥 말장난이 되게 많은데요. 예, 말장난. 하지만 그것도 좀 받으시면 좋겠죠. 그것도 좀 안내를 다시 드릴게요. 뭘 했는지, 뭐 땡땡도의 교육을 위해서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뭐 말할 기회가 있는지 아마 새 교육감이 공약을 안 하는 질문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알아보실 때 좋을 것 같긴 해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규정이 관련된 거, 운영이 관련된 거, 일선학교에 가장 만만한 게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뭐 구성이 어떤 애, 뭐 뭘 결정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거의 잘 하진 않는데 학교의 회계에 관련된 몇 가지 회계 관련된 거, 뭐 준예산이라든지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용어들 행정법 행정법에서 배운 거 같기는 한데 들어는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 뭐 그런 용어 아슴아슴한 용어들 그냥 퀴정으로 물었던 것들이 예전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서 그냥 약간의 요 정도에 대한 용어 정도 약간의 이해 나오는 정도. 다음에 현업입니다. 저 교행직 오면 뭐 하는지 아니? 과의 류의 질문들. 그죠? 예, 담당하는 예산은 뭐가 있니? 뭐 이런 류의 질문, 초보적인 질문들이거나 가장 만만하게 되는 게 이제 국무직이랑 교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래? 힘들면 어떡할래? 갈등 생기면 어떡할래? 공무직은 누가 있니? 뭐 이 정도의 질문들, 학교 구성원에 관련된 단순한 질문들 매년 반복된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사이즈가 좀 뻔한 질문들이에요. 물어볼게. 왜 아까 여러분 현업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오면 뭐 하는지는 아냐과의 문제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시국이만큼 지난해 같은 경우 뭐 코로나가 이제 개학을 지난해 일부 했었기 때문에 개학을 앞두고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어떤 방역 조치를 해야 되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방역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학교는 대처해야 되는가, 뭐 이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코로나가 이제 다 개학을 했으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화상이나 이제 재택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학력 격차,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 아이들하고 놀지 못하고 또래 모임들이 없다 보니
애들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뭐 우울감이 많거나 학력 격차를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 모든 교육청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은 공약으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만만한 게 대학생 멘토링이긴 합니다. 다들 대학생 멘토링 뭐 따로 무슨 특수반을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뭐 다 대동소이 할긴 할 겁니다만 그 정도의 내용만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정도의 질문. 그러니까 그 질문이 거의 90% 알고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뭐 딴 말이 아니라 물론 지역적인 거 뭐 물론 여기 보시면 교육청별로 뭐 하고 있는 거면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름. 가끔 만점방 지형으로 가장 흔하게 나는 경기교육청 같은 데가 그런데 뭐 서울도 가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아 이런 거 퀴즈로 이런 거 좀 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데는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을 보다 보면 대충 패턴 질문의 구성과 패턴이 매년 거의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6년 전에 처음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6년 뒤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기출 자료들을 조금 잘 보시고, 특히 교재에 계시면 자기 작년 것만 말고요. 그 지역의 역순으로 5년치 정도는 다 모아놨기 때문에 쭉 그러니까 작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를 놓고 보시면 딱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고 잡으라고 하겠습니까? 강의 때 설명 다시 분류해서 다시 질문을 분류해서 드릴 테긴 할 테니까 일단은 감만 가져주시면 그러니까 숲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숲이 어디구나. 대충 어느 방향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정도만 여기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자료를 보시면 좀 나와져 있고요. 나와도 쭉 역으로 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말풍선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면접 당일날이죠. 끝나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뭐 분위기랑 등등등 알려주신 분들, 후기 뒤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알려주신 분들의 분위기까지 같이 좀 넣어드렸어요. 그죠? 뭐 이런 거 보고 강사가 뭐 형님 이렇게 막 자기 혼자만 뭔가 전지적 시점으로 아는 것처럼 얘기를 저도 드릴 수 있으나 그죠?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꼭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만 말고 다른 지역 것도 보면 아 대동소이하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경기교육청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렇게 봅니다. 사진까지 아주 리얼하죠.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분들이 대기 시간에 찍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타이머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옆에 관찰자가 있습니다. 감시자. 책상 앞에 시간 눌러주시는 분 이해하셨죠? 여기 면접은 그래요. 무슨 국정원 면접 같아. 이해하셨죠? 감시역도 하나 있어요.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자 보시고요. 다음에 경기도 보시고 인천도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인천에 맞아. 인천에 미음 많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멍멍이 소리입니다. 한 사람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국검사 게시판에다가 내가 미흡받았다. 그분은 인천시 현직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람에 아마 그거 이유 때문에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본인도 그거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직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면접 보러 와서 왜 오냐 그랬더니 어버버버 그랬다. 그래서 떨어질만 했다라고 본인이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둔갑이 돼서 인천교육청은 미흡을 많이 준다는 걸로 학원가에 오면 둔갑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음에 서울교육청. 자, 서울교육청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교육청은 스타일을 조금씩 다르게 가요. 스타일을. 지난해는 이런 스타일이었고 어떤 때는 상황행문만 주는 스타일이 있고 좀 늘 달랐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4년 전인가 5년 전부터 맨 뒤로 빼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가직이랑 서울시랑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그때 당시 전략적으로 뒤로 맨 뒤로 뺐고 가장 늦게 봤습니다. 3년 전, 4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죠? 면접 기간을 길게 주니까 우수를 많이 주고 그 면접 변별력이 되게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 학원가가 있을 겁니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거를 갖고 와야죠. 근거를. 잠깐 말씀드렸죠. 우수받은 응시생 있습니다. 분명히. 그 비율과 그죠? 총량이 문제일 뿐.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오늘도 누군가는 로또를 맞습니다. 내가 아닐 뿐이면 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들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면접 기간을 길게 해주는 건 그만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참고로 행시 5급 면접은 면접 준비 기간 열흘에서 2주 줍니다.
거기는 뭐 사무관이니까 뭐 면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입니다. 아셨죠? 그런 자들이 허모 씨 같은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정보가 잘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 저는 젊었을 때부터 뭐 저도 회사 그만둘 때 20살 그만둘 때 쓰레기통 발로 걷어차고 나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상사의 부당지시에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치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것 되게 못 참는 건데요. 하여간 젊은 사람들 기성세대들이 저도 기성세대이긴 합니다만 뭘 모른다고 젊은 사람들 빨대 꼽는 거처럼 못할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시국을 보실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여러 가지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등등 빨대를 꼽히는 줄 모르시고 그죠? 그걸 정의의 문제로 자꾸 치환하시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요. 이 학원 가도 참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강사로 할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자 넘어갈게요. 멍멍이 소리는 그냥 멍멍이 소리일 뿐. 다음에 인천 특별한 거 없고요. 대전은 원래 이제 이틀 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어보시던데 면접을 강화하는 거냐고. 아니 뭐 그럴 리가요. 면접에 섭외가 안 됐거나 장소가 섭외 안 됐겠죠. 인사 담당자 하루에 끝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틀씩 하려면 얼마나 고역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뭐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뭐 면접을 더 뭐 모르겠습니다. 면접을 갑자기 2배 시간을 얼려가지고 뭐 할지는 저도 모를 일이긴 하나 대개의 경우 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면접에 섭외가 뭐 다 안 됐거나 아니면 장소 문제가 좀 있거나 그렇지 뭐 대전교육청이 갑자기 원래 뭐 인원을 2배 이상 뽑는 게 아닌 이상인 다음에야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년 관례로 보면 대전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그냥 무난한 면접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5문제 7분 보는 데서 뭐 무슨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 간단하다는 경기 같은 면접도 예, 15분씩 보는데요. 됐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자 그런 건 걱정은 좀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뭐 여기 이런 거 보시면 제 주장이 아니고요. 면접 본 분들의 워딩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충분히 분위기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굳이 워딩을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카드라가 너무 많아요. 세종은 좀 자유롭게 묻는 면접입니다. 뭐 인원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별 지방직 면접처럼 좀 자유롭게 묻는 게 좀 있어요. 여기는.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충남교육청도 예,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특이사항 없고요. 예, 그냥 전형적인 질문들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충북도 마찬가지 특이사항 1도 없이 그냥 되게 무난한 면접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른 데 거 섞어놓으면 질문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교육청 아까 말씀 인문학 면접이라고 소위 말하는 책 내용을 따가지고 일부 발췌를 해서 하는 특이한 면접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구상 시간 먼저 질문을 주고 대기해서 구상도 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따로 주고 대신에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게 본다고 뭐 우수 미흡이 되게 많냐? 전혀요. 전혀요. 책을 읽어도 되나요? 읽어도 되나요?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책 내용 아는 거고 아무 상관없어요. 특히 지난해는 역대급으로 상관이 없었어요. 본인들도 예, 이런 거 내려면 힘든 거 지들도 알 거예요. 아마도. 왜 이렇게 하는지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쪽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이쪽에 보면 쓸데없는 가오가 많아요. 예, 괜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거 문제를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재시문하고도 그렇게 연관되는 것도 없고요. 재시문 1도 몰라도 답변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책 보신다고 짐 빼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답변 준비를 좀 더 하시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책들을 골라서 아마 면접 공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소양 삼아 보시는 건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걸 열심히 본다고 답변 잘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 3권 정도를 골라주는데요.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꼭 좋은 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정말로 공무원 준비하실 때 시험 끝나고 좋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충남 면접 공고문을 보시면 거기는 독서 발표를 3분을 시키거든요. 책 3권을 줍니다. 인문서, 실용서, 약간 철학서 같은 에세이 같은 거 하나 이렇게 3종을 늘 골라주는데요. 정말 잘 골라요. 절만 잘 고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보시면 최신 책을 고릅니다. 옛날 책이 아니고요. 신간을 골라주는데요. 누가 고르는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골라줍니다. 예. 그래서 그걸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외담입니다만. 자, 경북도 뭔가, 예, 구상 시간도 따로 주고 뭔가 진행 방법이 되게 유니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예, 내용은, 예, 많이 빤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경북만의 특징이 있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호국 보훈의 달, 예, 이런 그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어서 이런 거 좋아라 한다. 애국심 이런 거, 예, 뭐 새마을까지 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지. 질문 내용은 편한데요. 유니크하죠. UFO와 UAP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본인은 UFO가 있는지 믿나요? 어떤 분이 후기에 이게 뭐지? 질문을 받고 갑자기 진짜 응시생은 UFO가 있다고 믿나요? 잠깐 한 5초 좀 멍 때렸대요. 뭐지? 이게? 예능도 아니고 진작에 물어보셔서 그게 질문지였어요. 학교 UFO가 나타나면 어떡할래? 이거는 아마 면접 평정본의 5번째 항목인 창의력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 부산도 예전에는 부산이 조금 뭔가 복잡하게 면접을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좀 까다롭게. 근데 지난해 지지난해부터는 그냥 노멀한 걸로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딴 데랑 별로 차이점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울산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예. 경남도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 없어요. 다음에 질문이 조금 많은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 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예, 그냥 다 똑같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마지막에 강원도 예, 뭐 간단하게 특이사항 없고요. 뭐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려. 제주만 이게 제주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꽤 있는데 뭐 이거는 벌써 5년 됐나 보네요. 일부 미흡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세 명이 확실하고 2명 정도가 있어가고 2명이 항의하고 뭐 부모님들 뭐 이렇게 하시고 그 2명하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 5년 전 얘기예요, 그거. 얘기인데 그게 아직까지 돌아다니더만요. 그래서 예, 그냥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해프닝에 좀 가까운 걸로 보이고요. 여하튼간에 너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고 특이 사항은 없다. 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 약간 지방직 면접처럼 좀 다양하게 그냥 자유롭게 묻는 거의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유롭게 묻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조금 더 다르게 준비한다. 물론 질문의 총량은 뻔한데 스타일이 질문 똑같은 걸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묻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고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종, 뭐 강원, 약간 제주, 특히 제주가 이렇다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데는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자,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수업 때는 좀 하나하나 지역별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타일은 다르지만 질문의 총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대충 스테레오타입이 딱 정해져 있다. 한 90% 정도는 예, 그 정도의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그 기본을 일단 장악해 놓으시면 적어도 3분의 2는 먹고 들어간다. 3분의 1을 먹으면 미흡받을 일 엔간하면 없다. 그죠? 물론 나머지 약간 만점 방지 비스름한 조금 지엽적인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다 분명히.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의적 공제권인데 시의적인 것들을 일부 물어보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지난해 공무원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난해 MZ 세대 어쩌고 저쩌고 세대 간 뭐 공직사회 세대 갈등 블라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질문 또 하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 갑질. 본인 갑질을 뭐라고 생각하냐? 갑질을 당한다면 갑질하는 걸 본다면 이런 류의 갑질 문제.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방교육청마다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중계를 해드려요. 나중에. 뭐 단톡방에서 서로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거 물으면 되게 비슷해요. 다른 데서도 많이 물어요. 그런 약간 시의적인 것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그럼 어딘가 그런 걸 물으면 많이 물어요. 대표적인 게 공무원 유튜브, 갑질, MZ세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다른 데 기출도 제가 중계를 해드릴 터이니 단톡방에서 알려드리고 할 테이니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챙겨보세요. 딴 데도 나온다. 아까 이제 통합으로 생각해야지 내 교육청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러면 아까 한 70%에서 80에서 90% 정도까지 커버리지가 바로 생겨요. 여기까지. 물론 지역마다 하고 싶은 업무를 물어본 데 있으면 좀 그것도 좀 따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일부 아까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자기소개도 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나 지원 등기 같은 거 물을 수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어떤 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는 뻔한 류의 질문이 있으면 내 자랑할 거리도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될 테고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그런데 플러스 알파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코어가 되는 한 3분의 2 지점들은 지역이 다 동일하다. 그리고 최근 거는 다른 지역 거 나오는 거 보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된다. 뭐 저도 알려드리겠다. 그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 10분 정도 쉬고요. 이제 이어서 면접 준비 방법 어떻게 하실지와 가이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큰 건 없긴 합니다만 예,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짧고 굵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뵙도록 할게요.